이집트 카이로 병원에 150명이 동시에 실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두 같은 증상, 같은 원인. 바로 한국 라면이었죠. 무슬림 국가에서 절대 금기인 돼지고기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자 이집트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저는 이집트 식품안전청 조사관 칼리드입니다. 7년 전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한국 제품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던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죠. 그런데 한국 기업이 철수한 후 벌어진 일들이 이상했어요. 젊은이들의 의문 제기, 전직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50명의 이집트 청년들이 한국까지 날아가 무릎 꿇고 사과한 충격적인 반전까지.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7년간의 편견이 만들어낸 오해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을까요? 사막 위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작 전에 잠시 좋아요와 구독 설정, 알림 누르고 가실게요. 저는 이집트 카이로에 사는 칼리드 하산입니다. 이집트 식품안전청에서 15년째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공무원이었으니 저 역시 자연스럽게 이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동양 문화, 특히 극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묘한 거부감이죠.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머니와 관련된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칼리드, 지금 당장 카이로 대학병원으로 와야 해. 큰일 났어. 동료 아흐메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저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흐메드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응급실 앞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어요. 어떤 이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저는 아흐메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 150명 정도야. 모두 같은 증상이지. 복통, 설사, 구토. 150명이라니.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었어요. 대규모 집단 식중독 사건이었죠. 저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에게 하나씩 물어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붉은 국물이 나오는 매운 인스턴트 면을 먹었다는 것이었죠. 어디서 샀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요. 언제 먹었나요? 오늘 점심에요. 같은 대답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환자 중 한 명에게서 빈 포장지를 가져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포장지를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포장지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던 모습, 그때도 이런 포장지였어요. 한글로 된 라면 포장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설마 또다시 이런 일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 동양에서 온 제품이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돼지고기 추출물이 검출된 것이죠. 무슬림 국가인 이집트에서 돼지고기는 절대 금기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집트 전역에 이 소식이 퍼졌어요. 한국 라면에서 돼지고기 추출물 검출. 뉴스가 나가자마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7년 전 어머니의 일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조사관으로서 제 의무를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이집트 전역을 뒤흔들었거든요. 돼지고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종교를 모독한 사건이었죠. 카이로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시작됐어요. 한국 라면 추방하라. 우리의 신념을 지켜내자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계층이 분노했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시위 행렬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금요일 예배에서 이맘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의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고 설교했죠.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한우라면이라는 한국 기업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카이로 외곽에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직원들은 출근도 못하고 생산 라인은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저는 그 공장을 직접 조사하러 갔어요. 공장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를 외치며 팻말을 들고 있었죠. 경찰들이 저를 호위해서 공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함성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공장 내부는 적막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모두 멈춰 서 있었고 한국인 직원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에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할랄 인증도 받았고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검사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흘 후 이집트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우라면의 영업 정지와 즉시 철수 명령이었죠. 이는 종교부와 보건부가 합동으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국민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한우라면 관계자들이 공장을 떠나는 모습이 방송됐어요. 트럭들이 줄지어 공장에서 나오고 한국인 직원들이 짐을 챙기는 장면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승리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시장에서는 한우라면 제품들이 전량 회수됐어요.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모든 한국 라면이 사라졌죠. 심지어 다른 한국 제품들까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7년 전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라면을 드시고 쓰러지셨던 그날. 병원에서 며칠을 고생하셨던 모습. 그때도 저는 이렇게 분노했었어요. 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걸까? 왜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우라면 직원들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그들이 진심으로 억울해하는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로 그들이 의도적으로 돼지고기를 넣었을까요? 아니면 실수였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고 돼지고기 추출물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집트 국민들의 분노도 당연했고요. 종교적 신념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비워지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점검하러 갔어요. 텅 빈 공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돌아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유령 같은 정적만이 흘렀어요. 한우라면이 철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오래된 파일을 정리하다가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7년 전 어머니 사건 당시의 조사 기록이었어요. 그때는 신입 조사관이라 직접 담당하지 못했지만 선배가 작성한 보고서가 남아 있었죠.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7년 전 그날을 떠올려 보니 아직도 생생해요. 저녁 8시쯤이었나요?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파라며 쓰러지셨거든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당황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어머니, 뭘 드셨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힘겹게 대답하셨죠. 한국 라면.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게 한국 음식이라니. 어머니는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회복하셨지만 저는 그때부터 한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왜 우리 가족을 아프게 했을까? 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감정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죠.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드신 라면은 한국산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만든 가짜 한국 라면이었죠. 포장지만 한국어로 만들어서 한국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것이었습니다. 제조국 중국. 유통업체 불명. 한국어 포장지 위조 의심. 보고서의 마지막 줄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 한국을 원망했는데 그게 전부 잘못된 거였다니.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제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감정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를 아프게 한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가짜를 만든 다른 누군가였죠. 그 순간 한우라면 공장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의 절망적인 표정. 혹시 이번에도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요? 저는 급하게 이번 사건의 검사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돼지고기 추출물이 검출됐다고 나와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사한 샘플의 출처를 자세히 보니 여러 경로에서 수집된 것들이었어요. 한우라면 공장에서 직접 가져온 것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던 것들도 섞여 있었죠. 혹시 유통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7년 전처럼 가짜 제품이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니면 유통업체에서 다른 성분을 첨가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우라면은 철수 발표를 마쳤고 공장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제가 더 신중하게 조사했다면, 만약 7년 전 기록을 미리 확인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7년 전에 드셨던 라면 기억하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라면이 가짜였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한국 제품이 아니었대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편견이 무고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우라면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제품을 좋아했던 이집트 소비자들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재조사를 건의해봤어요. 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어버렸죠. 정부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철수 명령을 내렸고 국민들의 분노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칼리드,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파헤치지 마. 상사의 말에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한우라면 철수 당일, 저는 공식적인 최종 점검을 위해 공장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7년 전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조사관으로서의 의무가 있었죠. 공장 앞에는 여전히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보다는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내부는 이미 정리가 거의 끝난 상태였어요. 기계들은 포장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라면 끓는 냄새였죠. 저는 그 냄새를 따라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장장인 김 소장이라는 한국인이 작은 전기포트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주변에는 한국인 직원들과 이집트인 직원들이 함께 둘러앉아 있었어요. 김 소장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한 의지도 보였어요. 그는 라면을 조심스럽게 젓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든 마지막 라면입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들어가서 제지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뭔가 신성한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 소장은 라면을 작은 그릇들에 나누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씩 직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한국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었죠. 진짜 맛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라면에는 정성이 들어있어요. 비록 지금은 떠나야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더 좋은 라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이집트인 직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들도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회사는 문을 닫게 됐지만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헤어져야 하니까요. 한 이집트인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김 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를 지키지 못한 거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김 소장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직원들은 하나씩 라면을 맛봤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라면이 어떤 맛이었을지 저는 상상해봤어요. 분명 평범한 라면이었겠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김 소장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고 책상을 정리하고 사무실 열쇠를 반납 준비를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노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공장을 떠나기 직전, 김 소장은 공장 전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생산 라인을 하나씩 살펴보고 기계들을 어루만지고 작업장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장 입구에서 깊게 인사했어요. 이집트 직원들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때는 더 맛있는 라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김 소장은 차에 올라탔어요. 트럭들이 줄지어 공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한국인 직원들도 하나둘씩 작별 인사를 나누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존경스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토록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김 소장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진짜 맛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그의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요. 과연 제가 조사한 결과가 정확했을까요? 그런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거짓을 만들었을까요? 사막의 빈자리 시퀀스로 한우라면이 떠난 뒤 이집트 경제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가난한 지역 무료 급식 중단, 하청 공장 연쇄 도산, 실업률 급증이 일어난다. 동시에 시장에서 한우라면의 암거래가 성행하고 젊은 층이 라면 금지 반대 시위를 시작하며 SNS에서 이건 진짜 돼지고기 맛이 아니다라는 증언이 이어지는 내용이어야 한다. 한우라면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변화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동네 빵집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한숨을 자주 쉬었죠.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우라면 공장이 있던 지역은 원래 공단이었는데 그곳의 하청업체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포장재를 만들던 회사, 운송을 담당하던 업체, 원료를 공급하던 농장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업무차 그 지역을 지나다가 실제로 확인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가던 길이 한산해졌고 공장들의 굴뚝에서 나오던 연기도 사라졌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공장 앞에 모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우라면 때문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았는데. 한 아저씨의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료 급식소의 상황이었어요. 한우라면에서 가난한 지역에 라면을 무료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동네 센터에서 따뜻한 라면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죠. 아이들과 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을 저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대체할 다른 업체나 정부 지원도 없었죠. 저는 한 무료 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센터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실망한 얼굴들이었어요. 언제 다시 라면을 나누어 주나요? 한 할머니가 센터 직원에게 물었지만 직원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텅 빈 그릇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한우라면이 암거래로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모든 제품이 회수됐지만 어디선가 구해온 라면들이 몰래 거래되고 있었죠. 가격도 평소의 3배, 4배로 뛰어올랐어요. 저는 업무상 이런 불법 거래를 단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 제게 따지듯 물었어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이잖아. 제가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슬람 교도지만 이 라면을 먹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달라요. 이런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라면 금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대학교 앞에서는 작은 시위도 벌어졌어요. 음식 선택의 자유를 달라는 팻말을 든 학생들이 모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한 증언들이었어요. 한우라면을 먹어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돼지고기 많이 먹어봤는데 이 라면은 그런 맛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돼지고기 냄새랑 전혀 달랐어요. 이런 댓글들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비슷한 증언이 계속 나오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한우라면에 대한 소비자들의 후기, 리뷰, 평가 등을 찾아봤어요.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어요. 맛있다. 중독성 있다. 자주 사 먹는다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돼지고기 맛이 난다는 댓글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깔끔하다, 느끼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돼지고기가 들어있다면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없을 텐데요. 저는 다시 검사 결과를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돼지고기 추출물이 검출됐다고 나와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검사한 샘플들의 출처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공장에서 직접 가져온 것보다 시중에 유통되던 것들이 더 많았어요.
혹시 유통 과정에서 뭔가 섞인 건 아닐까? 7년 전 어머니 사건처럼 가짜나 변조된 제품이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조사는 끝났고 한우라면은 떠난 후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실업자들의 얼굴, 무료 급식소에서 빈 그릇을 든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김 소장의 진짜 맛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7년 전처럼 잘못된 판단을 한 걸까요? 한우라면이 떠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다른 식품업체 조사를 위해 연구소에 갔었어요. 새로운 사건의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간 건데, 담당 연구원이 실수로 다른 파일을 먼저 건네준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이건 칼리드 씨가 요청한 게 아니네요. 연구원이 당황하며 파일을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 파일의 제목을 봤어요. 한우라면 사건 재검토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재검토요? 누가 요청한 건가요? 아, 그게 상부에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해서요. 연구원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그 파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으로서 당연한 권한이었어요. 파일을 받아들고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최초 검사에서 돼지고기 추출물로 판정된 성분을 재분석한 결과 콩 단백질로 확인됨.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콩 단백질이라고요? 돼지고기가 아니라 콩이었다고요? 저는 급하게 나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검출된 성분은 일반적인 식물성 단백질이었고 할랄 인증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성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검사 결과는 뭐였단 말이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파일을 더 넘겨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최초 검사 때 사용된 샘플 중 일부가 외부에서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포장지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우라면 정품 포장지와 시중에서 수거된 일부 포장지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쇄 방식, 종이 재질, 심지어 글자체까지 조금씩 달랐죠. 가짜 포장지로 다른 제품을 포장해서 유통시킨 거구나. 저는 7년 전 어머니 사건과 똑같은 패턴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도 가짜 한국 라면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진짜 한우라면이 아닌 다른 제품을 한우라면인 것처럼 속여서 판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유통 경로 추적 결과 문제가 된 제품들이 특정 업체를 통해 시장에 풀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업체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알사바푸드. 이집트의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였어요. 한우라면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집트라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회사였죠. 한우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빼앗겼던 그 회사 말이에요.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내부 문서를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알사바푸드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한우라면 사건이 터지기 바로 한 달 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경쟁사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건가?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자책감도 들었죠. 제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우라면의 할랄 인증서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정말로 엄격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무슬림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이런 제품에서 돼지고기가 나올 리가 없었죠. 저는 김 소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절망적으로 말하던 그의 모습. 그때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한우라면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반응은 차갑했어요. 칼리드,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들은 무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이미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고 국민들도 납득하고 있어. 상사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경고를 했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 그게 너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이미 국민들의 감정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제 양심만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과정에서 알사바푸드의 음모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들은 단순히 가짜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검사 과정까지 조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빌런은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이집트 청년 10명이 서울 본사로 날아가서 용서해주세요라며 무릎 꿇음. 한우라면 회장이 무릎 꿇은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젠 친구가 됩시다. 한국에서 기술 연수를 받게 된 청년들이 코리안 스파이스 프로젝트 제안. 우린 이 맛을 지켜야 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매운맛이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학가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카이로 대학교 학생들이 한우라면 진실규명이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돼지고기가 들어있었을까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랐어요. 그들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했죠. 그리고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 포장지의 디지털 분석을 해봤어요. 시중에 유통됐던 문제의 제품 포장지와 한우라면 공식 홈페이지의 포장지 이미지를 비교 분석한 거죠. 그 결과 미세한 차이점들을 발견했어요. 글자체가 달라요. 색상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 학생의 분석 결과가 온라인에 퍼지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화학과 학생들은 성분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경영학과 학생들은 시장 경쟁 구조를 분석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조작된 음모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기성세대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우라면 공장에서 일했던 이집트인 직원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공장에서 직접 일했어요. 모든 과정을 봤고요. 절대 돼지고기 같은 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직 직원들의 증언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들은 한우라면의 생산 과정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할랄 기준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증언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서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25살의 아흐메드 알리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한우라면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었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진실을 말해야 해요. 아흐메드의 제안에 다른 젊은이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 전직 공장 직원들, 일반 시민들까지. 결국 50명의 이집트 청년들이 자비로 항공료를 마련해서 한국으로 떠났어요. 저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공항에서 지켜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아흐메드에게 제가 발견한 진실을 알려줬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칼리드 씨, 정말 고마워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아흐메드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못다한 일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후 그들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언론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크게 다뤘어요. 서울에 있는 한우라면 본사 앞에서 50명의 이집트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됐죠.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잘못한 건 그들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더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졌어요. 한우라면 회장이 직접 나와서 무릎 꿇은 청년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분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됩시다. 회장의 말에 청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우라면에서 그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기술 연수를 받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코리안 스파이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어요. 한국의 라면, 기술과 이집트의 향신료를 결합해서 새로운 맛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죠. 아흐메드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우린 이 맛을 지켜야 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매운맛이었거든요.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김 소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진짜 맛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흐메드도 그 진심을 느꼈던 거죠. 이집트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진실규명 운동이 확산됐어요. 그들은 정부의 재조사를 요구했고 언론도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의 용기와 진심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우라면에서 이집트 재진출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집트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공식 사과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우라면의 재진출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별 혜택까지 제안했죠. 저는 그 발표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더 신중하게 조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어요. 재진출 발표 후 며칠 뒤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우라면에서 공장 재가동 행사에 저를 초청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기 망설여졌어요. 제가 그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모두 밝았어요. 몇 달 전 이곳에서 분노에 찬 시위를 벌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김 소장도 와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칼리드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그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서. 김 소장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아니에요. 조사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신 거죠. 오히려 나중에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심했다니. 드디어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순간이 왔어요. 김 소장이 스위치를 누르자 거대한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첫 번째로 생산된 제품은 프렌드십 누들스 할랄 에디션이었어요. 포장지에는 한국어와 아랍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우정의 면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 소장이 첫 번째 제품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첫 번째 제품을 칼리드 씨가 가져가세요.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저는 그 포장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한국어와 아랍어가 나란히 적힌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김 소장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생산 라인을 걸으며 여러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통 과정도 직접 관리할 거예요. 김 소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진짜를 믿겠습니다. 김 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프렌드십 누들스를 끓여 먹었어요. 몇 달 만에 먹어보는 한우라면이었죠. 맛은 여전했어요.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그 맛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매운맛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맛이었거든요. 아흐메드가 말했던 대로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매운맛이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프렌드십 누들스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줄을 서서 사갔죠. 특히 한국어와 아랍어가 함께 적힌 포장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무료 급식소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곳을 방문해서 몇 달 전에 만났던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은 뜨거운 라면을 드시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라면을 먹을 수 있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한우라면은 이집트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됐어요. 프렌드십 누들스는 한국과 이집트 우정의 상징이 됐고요. 저는 이제 조사관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일하고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가끔 김 소장의 말을 떠올려요. 진짜 맛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음식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신뢰도, 진짜 우정도, 진짜 진실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저는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사막 위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진짜를 믿습니다. 이제 카이로 시장에서 프렌드십 누들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가 나란히 적힌 포장지가 두 나라 우정의 상징이 되었죠. 편견이 만든 오해가 결국 더 깊은 신뢰로 바뀌었고, 진심은 사막을 건너 마음과 마음을 이어놓았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짜 맛은 정말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음식에 얽힌 특별한 추억도 들려주세요.